자연이 가장 여린 초록을 품에 안는 시절. 천혜무봉의 솜씨로 빚어낸 순수의 빛깔 앞에서 화가는 순간 마음이 일렁입니다. 그 생명에 대한 경의가 다 죽어버린 것 같은 진짜 이 둥치에서 막 가지도 나오고 새순도 나오고 그래서 이 나무 이 가지 사이에 있어서 좀 깊이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옳른다는 생각이 그냥 느껴지죠. 물, 공기, 밤 같은 자연을 캔버스에 담는 작가 강훈. 그가 포착한 자연의 첫 주인공은 바로 구름이었습니다. 어차피 구름은 비정형적인 형태입니다. 구체적인 형상이 같지 않고 끊임없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죽음도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 순환하는 어떤 그런 매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를 또 다른 어떤 성찰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구름은 흘러간다. 아니, 예술이 되어 당도한다. 구름의 저편, 그곳에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예술일지도 모르기에. 구름에 자신의 생과 운명을 건 구름의 화가. 그는 강훈입니다. 광주 예술의 거리 바로 옆 골목에 강훈 작가의 작업실이 있습니다. 그가 도심 속의 암자 같은 곳이라 생각하며 들어앉았다는 새 작업실. 오랜만에 지난 작업을 꺼내봅니다. 무리를 긋다. 한지에 한 획을 긋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물을 묻히는 이유는 배접하고 똑같습니다. 종이가 마르면서 구겨지지 않도록 습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일획화. 그날의 감정을 담을 단 한 가지의 색을 고심합니다. 오늘의 색은 보랏빛이 섞인 블루. 제가 보기에는 되게 무한의 색인 것 같다. 그래서 우주인들이 달에서 지구를 보면서 저 아름다운 푸른 별이라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획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 일획이 곧 만획이라는 중국의 대화가의 화론을 담은 일획화. 물을 뿌려 한지를 붙이고 그 위에 한 획을 긋는 작업. 미처 스미지 못한 물감은 그날의 온도, 습도, 공기를 기억하며 기포를 만듭니다. 모든 것을 계산해 한 획을 긋지만 마지막은 결국 우연. 뒤집어 보면은 거기에도 기포가 있고 바깥에서도 기포가 있고 그런 어떤 공기방울이 저한테는 되게 그 생명의 어떤 흔적 같고 제 눈에는 꼭 마치 어떤 생명이 탄생하는 어떤 자궁속 같이 이 물방울의 움직임이 좀씩 보이거든요. 이 일획화를 1095일,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행과도 같았습니다. 한 획에 마음이 일어나는 고도의 정신집중. 어느 순간 이 수행 같은 작업이 공기와 물의 장난을 기다리는 즐거운 놀이가 됐습니다. 잘 놀면은 예술은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고통이 아니고 즐거움이 됐을 때 그러면 그게 놀이가 되고 그 놀이가 좀 더 승화되면은 예술이 어떤 정수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무리를 긋다를 놀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무리를 긋다가 놀이라면 짝을 이루는 작업인 공기와 꿈은 기도의 작업이죠. 그 출발은
한지에 풀을 바르는 배접판에 있었습니다. 매번 이렇게 배접판을 이렇게 작업이 띄고 붙여지고 하는 이 배접판을 보면서 제가 최초로 한지를 겹침의 미감을, 그다음에 그 노동의 미감을 최초로 발견했었습니다. 자, 무수히 겹쳐져 있죠. 얼마나 많은 그림들이 여기서 배접이 됐겠습니까? 세계 무대에 선 작가가 늘 마주했던 질문, 한국의 정체성. 그러다 배접판을 발견하고 숨통이 튀었습니다. 벚꽃잎처럼 얇디얇은 한지로 공기에 층을 쌓자. 그걸로 구름을 만들자. 작가는 청년기 때 유화로 그리던 그림을 한지 조각으로 직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지 조각은 구름 조각이 되어 꽃잎처럼 날릴 테니까요. 손으로 구름 조각을 붙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너무 이게 입자가 적다 보니까요, 이렇게 붓으로 붙입니다. 손으로 이거 어떻게 붙이겠습니까? 전묘법 같죠? 꼬박 석 달이 넘게 걸리는 작업. 수많은 시간 동안 고된 노동을 하다 보면 다 잊고 오직 구름 조각과 작가만 남습니다. 순수한 몰입, 미지의 세계로 가는 순간이죠. 그 많은 시간을 통해서 겹쳐서 공기를 표현하고 구름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곧 나에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사이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이게 지난한 시간을 통해서 형성된 작업이지만 나는 그 속에서 나만의 어떤 조형적인 철학, 미학 이런 것을 담을 수 있겠다. 무수한 시도 끝에 발견한 방법. 한지로 켜켜이 쌓아올린 공기층. 그 공기는 뭉쳐졌다 풀어지는 하늘의 구름이 되어 자유롭게 유영합니다. 찬찬히 흘러가는 사색의 속도로 말이죠. 그에 비해 작가의 첫 구름 작업이었던 유화구름은 그야말로 만져질 듯 생생합니다. 청년기 때는 꿈도 많고 또 욕망도 많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어떤 내용들을 좀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장년기에 오면서 뭔가 세상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조금 나름대로 어떤 상처도 받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좀 겸손해지더라고요. 늘 보는 것이기에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광대무변한 구름의 세계처럼 강훈 작가의 작품 세계는 대중적이면서도 사유적인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회화의 감성에 덧붙여서 논리적이고 지성적인, 그래서 철학적 탐구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폭넓은 사유와 명상의 세계로 들어간 것이 지역 화단을 넘어서서 국내 작가들 가운데에서도 아주 차별적이고 독보적인 예술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묻과 바다가 공존하는 풍경은 강훈 작가에게 가장 익숙한 풍경입니다. 고향 강진이 꼭 이랬습니다. 강훈 작가가 물가에 올 때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연과 세월이 합심해 빚은 작품, 돌멩이를 구경하는 일이죠. 정말 단단한 돌이거든요, 이 돌이. 너무 명료하다 보니까 신비로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 그림도 조금이면 이렇게 군더더기를 좀 덜어내고 이렇게 명료했으면 좋겠다. 이게 요즘 저한테는 화두입니다. 정말 나다운 그림, 나다운 삶, 뭐 이런 것들로 되지 않을까.
작품을 하느라 또 도심 안에서 사느라 마음이 시끄러워질 때면 늘 이곳을 찾았습니다. 지친 영혼, 거칠어진 마음을 소독하는 시간. 이제 모든 언어는 자연에게 넘겨주고 침묵에 들 시간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빛과 물이 이렇게 아름답게 들어오는 경우는 드문데 오늘 매우 낙조가 멋있습니다. 커다란 거울 속에서 자기를 투영하는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민물이 들어오고 빛이 그 물을 따라서 쫓아 들어오고 마음이 아주 편해집니다. 도대체 예술이란, 작가란 무엇인가? 묻고 또 묻습니다. 작가는 자기 그림자를 파는 사람이죠. 작품을 파는 사람이 이전에 그건 보여지는 거고,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부분은 그 사람의 어떤 행적, 그 행적 속에 그 사유세계로 점점 접근해 들어가고 본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노력들. 강훈 작가가 스스로를 다그치며 치열하게 매달린 질문에 세상은 어떤 화답을 했을까요? 세계적인 명품이 즐비한 백화점 명품관. 이곳에서는 올 초 특별한 명품들을 선보였습니다. 바로 강훈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구름에서부터 최신작까지 강훈 작가의 전 세계가 망라돼 있죠. 이번 전시는 고객님들이 백화점에 오셔서 곳곳에서 만나는 강훈 작가의 예술 세계를 통해서 세봄의 정취와 생명력 있는 에너지를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세계 트렌드를 선도하는 하이브랜드 사이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며 표표히 유영하는 하늘과 구름. 화려한 명품관 속의 오아시스 같은 강훈 작가의 작품들은 눈길을 사로잡고 마음을 움직이며 관람객들을 조용한 성찰 속으로 이끕니다. 풀 수 없는 사람의 감정을 뭔가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보면서 누구는 뭐 저처럼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이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 빨간색을 보면서 무서워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뭔가 그런 거를 여러 가지 섞어 놓은 느낌이 나서 저는 보시는 분들마다 이 빨간색과 이 철제의 느낌은 다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대중과 미술관이 먼저 찾는 강훈 작가. 작가들의 예술적 영감을 조명한 이 전시에서 강훈 작가는 구름과의 우연한, 그러나 운명적인 만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세렌디피티에 흘러가는 구름이요? 세렌디피티. 정말 우연히 본 구름은 항상 변화하니까. 어쩌면 싱겁게 느껴질 정도인 단순함. 하지만 그 속에서 수많은 구름 조각들은 생각의 편민이 되어 뜨겁게 들끓습니다. 바다 위에 파도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게 푸른색에 흰색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기에 따라서는 자세히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파도처럼 이렇게 물결 무늬들이 있어서 그게 바다에 이제 잔물결이 쫙 일어나는 강렬한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 시점에 뭔가 되게 눈을 머무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밖에 잘 못 나가고 이런 때에 뭔가 굉장히 힐링을 주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삶의 여유를 좀 찾을 수 있는 그림 중에 하나고, 하늘이야 맑을 때 보지만 없을 때는 또 못 보지 않습니까? 밤에 또 못 보고. 그렇지만 강훈 작가의 그림을 다 가지고 있으면 가장 좋은 하늘을 간직하고 있는 하나의 소장품이 되기 때문에 그림으로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 작가를 좋아합니다. 태몽이 구름이어서 이름도 운, 구름이고, 처음으로 예술로 훔치고 싶었던 것도 구름이었던 작가에게 구름은
예술성과 대중성을 선물했죠. 우연히 바라보게 된 구름을 시각화했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 어떤 그 작가의 인생 혹은 인간의 인생사가 담겨져 있는 어떤 시간성이라는 메시지를 같이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 해외 그 유명 미술관들이 이 작가의 작품을 소장할 만큼 세계성을 이 작가는 이미 획득을 하고 있는데 그 구름이라는 그런 누구나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자연 현상을 그 주요한 그 소재나 주제로 삼으면서도 그 안에 철학적 어떤 담론 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때 어떻게 나의 자세를 가져가야 되는지 또 거기 안에 뭐 공간이라 시간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어떤 우주 현상까지 담아내는 이런 것들이 지역성과 국제성을 동시에 아우르는 그런 작가로 자리매김하게 된 가장 큰 그런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름의 화가라 불리지만 마치 구름처럼 그는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한지로 갯벌을 그대로 떠내는 실험적인 작업. 미디어 아트를 전면에 내세워 만들었던 융복합 실험. 상처와 치유를 자신만의 언어로 녹여낸 철조망 연자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왜 잘 팔리던 구름을 접고 실험정신이라는 가시밭길을 걸은 걸까요? 소위 그 블루칩 작가가 돼가지고 막 한 달에 좀 세계적인 아트페어도 나가야 되고 국내 아트페어도 나가야 되고 그림을 참 많이 그려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그림을 내가 스스로 보고 있으니까 진짜 훅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아, 다시 처음부터 다시 내가 그림을 그리게 된 어떤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의 그 자존감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었어요. 광주의 중견 작가로서 그가 요즘 천착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자연을 추구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작업. 소재도 손금, 지도 같은 것인데요. 그를 이렇게 세상 한복판으로 소환한 것은 5.18이었습니다. 아, 여기 광주에,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중앙로에 무슨 일이 있었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진실이 규명 안 됐다고 이렇게 힘들어할까? 5.18 때 고등학교 선생님 부인의 사망 소식. 그에게 지극히 개인적인 손금과 지극히 공적인 지도는 모두 운명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손금을 통해서 운명의 지도를 그리고 싶었고 지도를 통해서 어떤 공동체의 운명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금과 지도가 같이 겹쳐질 때 사회에서 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게 사회적인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연대의 끈은 같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보면 하나일 수 있다. 지난 40년 동안 작가를 무겁게 짓눌렀던 5.18이라는 상처를 이제서야 마주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손금, 지도, 철조망 같은 상처에 새살이 돋길 바라는 마음으로 강훈 작가는 오늘도 치유의 붓질을 이어갑니다. 수많은 상처가 뒤섞이고 덧대지는 동안 어느새 캔버스는 치유의 용광로로 거듭날 겁니다. 유족들과 그다음에 거기에 상처를 입었던 많은 광주 시민들과 같이 함께 이것을 드러내놓고 서로 보듬고 치유함으로써 그 5.18 겪지 않은 다른 세대들에게도 같이 함께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싶었습니다. 두려웠지만 언제나 마주섰습니다. 영원으로 가는 예술의 길. 그 속에서 늘 구름을 만나면 구름을, 한 획을 만나면 한 획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됐습니다. 예술이란 결국 모든 연약한 것들, 상처를 보듬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또 그것이 바로 예술이 당도하고픈 영혼의 세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은 그 인간의 연약함인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40년 동안 역사의 어떤 주체가 되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개개인의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상처를 치유하는데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우고 다시 그리고 하면서 그 상처를 직시하다 보니까 조금 치유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5.18에 대해서 다가가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생의 어떤 열망, 이런 생에 대한 의지와 열망으로 시각화시키고 싶었습니다. 비온 뒤 구름의 깜짝 등장에 가장 반가운 인사를 건네러 가는 이가 있습니다. 구름과 운명으로 이어진 강훈 작가입니다. 그는 하염없이 빠져듭니다. 그저 구름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끝없는 구름, 자유의 구름. 그것은 작가 강훈이 끝끝내 가야 할 예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늘은 나한테 거대한 도서관 같은 곳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생각하게 만들고, 구름은 또 더 나이를 먹으면은 이 자연이란 커다란 거울 속에서 나의 존재에 대한 미미함을 느끼면서 구름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름을 포착한다는 것은 어쩌면 허망한 일. 하지만 그 불가능한 시도는 결국 예술이 됐습니다. 구름마저도 잡아낸 고요한 집념의 화가 강훈. 세상에 어렵지 않은 위로의 예술을 건네기 위해 오늘도 그는 자신을 내던져 몰입 중입니다.